할 부분은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입니다. 한반도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나라 의미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남한만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여기 북쪽 있죠. 북쪽도 다 우리나라입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북쪽에는 북한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죠. 근데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은 임의로 우리나라 땅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우리의 적이에요. 적.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다. 이렇게 북한이 나라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 지도 모양 전체를 의미합니다. 미래와 통일. 미래는 이제 올 그거고 통일은 왜 통일이 필요하달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분단이 되어 있죠.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허리의 아픔을 끊어내고 우리가 한 민족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 잠깐 오해할 수 있는 게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적일까요?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은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이 살아가고 협력하고 상생해야 될 존재예요. 그럼 우리의 적은 누굴까요? 북한군, 북한의 공산당이 우리의 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산당이 적이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끼리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땅 독도입니다.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 노래도 있죠. 울릉도 동남쪽 200리. 500리면 야 거의 뭐 대마도급인데. 우리 독도입니다. 독도는 자 보세요. 북이 몇 도? 37도. 동경 132도. 이거는 가로선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0하고 40 사이에 한 요 정도 있다는 거죠. 동경 132면은 여기가 130, 여기가 140이면 한 요 정도 이렇게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죠. 자, 독도는 사실 큰 섬, 작은 섬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개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 독도수비대라고 우리나라 경찰이 거기 있습니다. 아주 고생이시겠지. 거기 독도 지키려고 계속 계시려면 가족도 못 보고 거기서 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분들의 덕분에 우리가 독도도 안전하고 우리나라 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독도에서 울릉도까지 거리가 자, 울릉도 여기가 독도라 그래. 이게 울릉도라 그래. 이거는 좀 비현실적으로 그냥 그린 거예요. 근데 오키섬까지 거리보다 더 가깝대. 오키섬까지 거리 여기 이렇게 오키섬이 어딘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런데 더 가깝다고 이렇게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km라 그래? 그럼 여기 30km밖에 안 되는 거야. 누구의 땅이야 누가 봐도. 우리 땅인데 일본 놈들이 자꾸 누구 땅이라고 우겨?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 아주 안 좋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동도와 서도인. 자, 동도와 서도. 아까 얘기했죠? 섬 두 개 있다고. 그리고 크고 작은 바위섬 몇 개로? 89개. 이거는 선생님 섬 아까 두 개밖에 없다면서요. 야, 조그만한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세고 그러질 않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큰 섬 두 개, 동도 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선박의 항로. 선박의 항로는 무슨 뜻이에요? 배가 다니는 길이에요. 길. 자,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하죠. 왜 그러냐? 국가의 경계는 단순히 땅에만 있다 그러지 않았죠? 네. 바다도 경계가 되고 어디도? 하늘. 하늘도 경계가 됩니다. 여기 독도 주변은 뭐 어떤 경계가 될까요? 그러면 바다의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또 독도의 중요성은요. 독도 쪽은 이제 바다 쪽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남해, 동해 이렇게 또 위쪽으로는 러시아 쪽 이렇게 해서 찬물, 따뜻한 물이 다 만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러면 찬물에 사는 물고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따뜻한 물에 사는 그런 해양 생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독도에는 찬물에 따뜻한 물에 사는 해양 생물들이 다 있겠죠. 네. 수산 자원, 해양 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땅의 지하 광물, 지하 자원도 천연 자원이 또 매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도 주변은 매우 자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자꾸 자기네 거라 우기는 거야. 가지려고.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고 역사적인 의식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도에 대한 옛 기록,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은 이미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하죠. 어디를 보고? 지도. 옛날 문헌을 보고, 지도와 기록을 보고, 지도를 보면, 자, 지도 몇 개입니까? 2개. 2개밖에 없죠? 이름 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팔도, 총도, 팔도, 총도. 대일본 전도. 대일본. 자, 이 지도 2개에 뭐라고 있냐면, 자, 보세요. 여기. 현존하는 우리나라 옛 지도, 우리나라 지도인 거예요. 네. 지도 중에 우산도, 옛날에 독도 이름이, 옛날 이름이 우산도예요. 우산도가 표기되어 있어요. 몇 년도야, 얘들아? 1500년도예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0년, 약 500년 전에 이미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지도에 그려놨다는 거예요. 자, 2번째, 당시에는 독도를 울릉도의 서쪽에 그렸다. 서쪽이라면 오른쪽 왼쪽 어디야? 독도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죠. 그 당시에는 정확한 위치를 잘 몰랐다. 왜? 그때 한국 비행기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요? 없었죠? 네. 정확히 아는 방법이 쉽지 않았죠. 2번째, 일본이 공식적으로 자국의 영토를 표기해 만든 지도. 즉, 일본이 자기 나라가 공식적으로 만든 지도예요. 일본이 만든 지도예요. 네. 우리나라가 만든 거 아니죠? 네. 일본 자기네 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림에 보면은 독도는 없어. 자기네 땅이면 독도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네. 그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없대요. 자기네 지도에 없대요. 몇 년도에? 1877년.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200년도 안 됐어. 없대요. 그럼 자기네 땅 맞아, 아니야? 아니지. 그런데 자기네 거라 우기는 거야. 자, 기록이란 거는 문헌이죠. 문헌이란 거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옛날 거를 이제 참고 자료를 문헌이라고 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봅시다. 몇 년도 책입니까? 1454. 팔도 총도보다 무려 80년 앞선 책이야. 7, 80년.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우산과 무릉 지금 울진현의 정동 우산과 무릉 이렇게 돼 있죠. 네. 독도, 울릉도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남의 나라 땅을 우리가 책에다가 역사에 기록할 필요가 있니? 거기도 날씨야. 우리나라 남의 나라 날씨를 우리가 책에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 땅이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2번째, 대한제국 칙령 41조 2호. 이때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피탈해간 시기였죠. 자, 울릉 군청의 위치는 태화동을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우리나라 행정구역이야. 지금으로 치면 경기도는 어디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울릉도가 우리 땅이라고 돼 있죠. 네. 연합국 최고사령관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입니까? 유엔입니다. 유엔. 세계 여러 나라죠. 그런 나라의 이제 사령관의 그 문헌에 보면은 일본은 4개 본도와 약 1000개 더 작은 인접섬들을 포함한다 라고 하죠. 그 중에 자 중요한 거는 그 아래입니다. 제외되는 것은 작은 섬 여러 가지 된다. 다 일본 거야 이랬어. 작은 섬 다 일본 거야. 주변에 4개 하고 큰 거 4개랑 여기 짜잘한 거 다 일본 거 했는데 자 뭐라고? 제외되는 것은 뭐랑 뭐? 울릉도와 독도란 거. 세계 다른 나라도 독도가 어디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거. 근데 일본은 자기네 거라 우기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료들을 보고 이런 내용을 보면 뭐가 우리 땅이라는 걸 알려주는 자료예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료입니다. 이 문구를 다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자료들을 봤을 때 이 자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한다? 독도는 우리 땅.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독도의 이름은 뭐라고? 자, 돌섬 사투리인 독섬으로 불렸는데 독섬을 독도로 쓴 것은 이게 한자로 쓰면 도라가 되는 거예요. 자, 도자가 섬도자잖아요. 섬도. 그러니까 독섬, 독도 똑같은 거예요. 자,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거는 자,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한 고체 상태의 물질. 선생님 이거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와요? 이거 과학 아니에요? 네, 과학에도 많이 쓰이죠. 과학에도 쓰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 천연 그런 광물 매장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인 거예요. 이게 독도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가져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독도의 자연환경 봅시다. 독도는 독특한 지형과 경관을 지닌 무슨 섬이다? 화산섬이다. 화산 폭발의 그런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면 코끼리 바위, 삼형제골 바위, 한반도 바위, 독립문 바위, 탄건본, 청장골이 있는데 자, 이걸 다 외우란 뜻은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나서 이게 뭘 의미한다? 독도가 화산 섬이란 걸 의미한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경사가 급하고 대부분 암석으로 이루어졌지만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보고, 선생님 이거 보고 뭐예요? 이 보고 누구 어른한테 보고하나요? 아니고 보고란 뜻은 아주 많은 것이 자라고 보존되어 있고 그러한 곳을 보고라고 해요. 네, 그래서 독도는 생태계의 보고, 다양한 동식물이 사는 생태계의 보고라는데 이거의 하나 큰 주요 원인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요. 독도에는 독도 수비대가 주로 산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다양한 동식물들이 보존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독도를 우리는 뭘로 지정해놨어? 천연기념물 제336호 소중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천연기념물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이거 설명한 거 나오네요. 여기 독도는 차가운 바닷물과 따뜻한 바닷물이 만나 먹이가 풍부해 여러 해양 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 보면 어떤 거냐면 오징어, 산호, 도화새우. 자, 오징어, 그래서 동해에 오징어 많이 나지. 네, 그렇게 하고 산호. 이 도화새우라는 거는 독도 근처에 나는 새우인데 이게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다는 그런 새우입니다. 아주 귀한 새우라고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못 먹어봤어. 바다 밑바닥에는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묻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자 보세요. 자연 환경에 중요하고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고 해양 자원도 많고 또 에너지도 묻혀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독도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다 나오네요. 바다 위 배가 다니는 길, 그쵸? 여러분 이거 보면서 단어 이렇게 여기 다 나오죠? 단어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독도를 지키려고는 노력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 놈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은 그냥 넘겨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땅을 막 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야. 도영이 동생인 시영이가 있죠. 시영이가 내 동생이라 자꾸 내가 우기는 거야. 말도 안 되죠. 처음엔 말도 안 돼요. 근데 계속 우겨. 1년, 2년 우기면서 친구들한테도 다 계속 시영이는 내 동생이야. 시영이는 내 동생이야. 우겨. 그러다 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질. 그러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진짜. 가만히 있으면 뺏길 수도 있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지 않지. 그렇다는 이제 가정을 해본 거지. 그러면은 내가 시영이는 내 동생이야 할 때 도영이는 시영이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봅시다.
자, 조선시대 때 살았던 안용복 선생은, 자, 내가 왜 안용복 선생이라고 하냐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분이라 그런 거야. 자,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받았다라고 하죠. 요거에 대한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수업 시간에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자, 보세요. 1981년에 최종덕 씨는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른들은 신분증으로 뭐가 있냐면 주민등록증이라고 있어요. 주민등록증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등록을 할 수 있어.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럼 독도에 주민등록을 했다면 어디에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네. 독도. 그래서 1981년에 그렇게 주민등록을 이렇게 최초로 발급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독도에 시설로 뭐가 있냐면 등대 또 선박 저반 시설이 있는데 저반은 배가 있죠. 그냥 배가 여기 섬에 이렇게 가다가 그냥 탁 가면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 꽝 부딪힐 수도 있죠. 꽝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놓는 거를 저반시설이라고 합니다. 배가 그러니까 드나들 수 있도록 항구는 아니지만 작게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을 저반시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경비시설은 아까 말했듯이 독도 수비대를 의미합니다. 자, 독도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독도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법으로 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 땅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독도를 알 수 있는 홍보 활동을 다양하게 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 나오네요. 반크라는 단체가 있어요. 반크라는 단체 한번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1991년에 설립된 사이버 외교 사절단입니다. 사절단은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고 알리는 그런 단체인데 반크는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데 노력하고 있어요. 자, 이거에서 독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크에서. 반크는 그 외에도 다른 우리나라의 그런 뭐랄까 잘못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고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에 알리고 홍보물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그런 단체예요. 자, 2번 우리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다양하게 알리는 활동, 홍보 포스터 그리기, 캐릭터 만들기, 홍보하는 영상 만들기, 노력하는 사람이나 단체 소개하기 등이 있습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이 더 자라서 세계적으로 훌륭한 리더가 되고 섬기는 자들이 되면 이렇게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중한 땅이죠. 확실하게 우리 땅임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일을 봅시다. 남북 통일이 필요한 까다. 선생님, 북한은 지금 못 살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근데 통일하면은 걔네 못 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니까 통일 안 하면 안 돼요? 통일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될까 안 될까? 네. 왜 안 될까? 같은 민족이죠. 한 민족이야. 근데 한 민족이고 그 민족이기 이전에 같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이고 그렇지.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들은 못 살고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고 있으니 통일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욕심이고 그런 거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협력하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서로 배려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삶이 막 통일하기 싫어요. 막 저 사람 돕기 싫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삶이 평소의 행동이 더 도와주고 더 아껴주고 배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남북 분단으로 겪는 어려움이 뭐가 있냐? 갈등. 맨날 이제 말싸움하고 이런 것도 있고 우리는 아직 전쟁을 여러분 휴전 국가입니다. 휴전은 휴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전쟁을 휴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불안감 잘 안 갖고 있지. 막상 살면 여러분이 지내면서 전쟁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들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야.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나라야. 근데 전쟁을 안 무서워해. 평소에 전쟁 날 것 같다는 것처럼 안 보여. 그런 걸 참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자, 2, 3 가족들이 고향을 가지 못하거나 부모 형제가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요 이산 가족이란 걸 여러분이 요즘은 잘 몰라요. 이산 가족은 뭐냐면 원래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었죠. 자, 그런데 전쟁이 나면서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피난을 안 오고 아니면 또는 못 오고 남아있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휴전이 되면서 가운데 휴전선이 생기죠. 그리고 위아래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 가족들은 여전히 여기 남아있죠. 그런데 피난 온 가족은 여기 있죠. 뭐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그럼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 휴전으로 인해 만날 수 없는 가족들, 서로 떨어지게 된 가족들을 이산 가족이라고 해요. 어떨까? 그 마음이. 전쟁으로 인해서 진석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떨어져 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제부터 통일될 때까지인데 우리가 전쟁이 있은 지 지금 몇 년이 됐냐면 70년이 됐어요. 그럼 진석이 앞으로 평생 70살 더 산다 해도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죠. 평생 엄마 아빠를 못 보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쟁이 다시 나면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힘들겠죠. 평생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러한 가족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남과 북의 국방비 비율이 높습니다. 국방비라는 거는 군대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군인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났을 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도 있어야 되겠죠. 무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돈을 조금만 쓰면은 그런 무기들도 없고 군인들도 줄여야 되겠죠. 그럴 때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달라졌다. 왜 달라졌을까? 너무 오랫동안 그렇죠.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언어도 좀 다르고 북한은 순우리말 쓰기 또는 우리말로 돌려쓰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 사용이 많이 다릅니다. 문화도 그렇고. 자, 필요성을 이제 봅시다. 진짜 필요할까? 남북통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통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왜 필요할까? 우선은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하고 협력을 해야죠. 그 이후에 이제 이제 또 통일 이후에 올 수 있는 이점은 국방비가 줄면 남은 그 군대에 쓰던 돈을 다른 데에 쓰니까 국민들을 위해 쓰니까 국민들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또 북한에는 자원이 많아요. 그런 자원하고 우리나라 기술력을 하면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러면 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과 더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봅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세 개 분야에 따라서 노력하는데 정치는 어떤 노력을 하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렇게 서로 이제 합의를 한다는 거는 서로 조율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고 남북 정상회담 어제 얘기했죠. 정상회담 뭐였습니까? 대통령끼리 얘기하고 우리 통일하도록 앞으로 노력합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경제적인 노력으로는 우리 개성공단이 2005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다 철수했어요. 지금 개성공단이 지금 제대로 남아있지도 않아요. 북한이 나가! 이렇게 해버렸어. 2018년에 남북한 예술단이 이렇게 공연도 하고 스포츠팀이 단일팀 원래는 남한 북한 따로 팀을 만들어서 나가는데 가끔씩 이렇게 팀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렇게 나갈 때도 있어요. 대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일 중요합니다. 통일을 중요한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북한은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나라를 막 잡아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지만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한국의 모습, 통일한국의 모습. 자, 우리가 통일이 되면 우리 세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전쟁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지하정원 사용할 수 있고 주변 국가 사람들도 평화롭게 우리가 안 싸우니까 그렇죠? 중국 러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육로로 갈 수 있다. 즉 그러니까 땅으로 이동해서 북한 통해서 저기 유럽까지 갈 수 있다. 전통 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랑 지금 북쪽이나 많이 달라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옆에 씨름으로 이룬 작은 통일을 읽어보고 여러분이 비무장지대 활용 계획은 여긴 DMZ로 해서 남북한이 서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무기를 들고 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2km씩 4km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휴전선이 있어. 위로 1km, 밑으로 1km. 여기 북한 그거야. 여기 북한이고 여긴 남한이야. 여기는 이제 서로 전쟁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기를 못 들고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북한이 한 몇 년 전에 여기다가 우리나라 쪽에다가 와가지고 몰래 지뢰 설치해서 우리나라 군인 막 다리 잘리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통일하자 그런 식으로 해놓고서도 막 그렇게 우리나라한테 공격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통일은 당연히 노력해야 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